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우리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이제 백지엄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백지엄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이 되어 있었을 때 무효인데 이 블랭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가 이제 정당한 권리로 보충할 수 있었다. 이런 보충권이 있으면 얘는 미완성 되어 있었지만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이러한 그 어음들을 왜 필요로 할 것인가?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어음의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 시세가 올라왔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후일 이 A라는 사람이 금액을 기재할 건데 좀 추이를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수표, 백지 수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영화나 보면 이제 막 수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죠? 지급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어음은 신용수단인데, 이제 백지 수표를 막 쓰면서 막 남발하시는 분 있죠? 영화에서. 부럽습니다. 걔들은 어차피 수표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채무자도 없어요. 지급인이 바로 누구야? 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훌륭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백지 수표를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도록 제가 적극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런 말 하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다. 그래,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바로 서야 되겠죠. 돈은 뭐 있으면 풍요롭게 쓸 수 있지만 너무 많다 해서 물질적인 풍요는 오히려 그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글쎄요.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난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크시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하실 때 어떤 마인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지배한다는 말은 굳이 필요 없는 돈에 의해서 내가 희생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에 의한 지배를 받는 순간 좀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그런 이치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어음수표도 그거예요. 당장 돈이 있잖아요. 필요한데 못 주니까 어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자, 이제 우리 16페이지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필요성을 보시면 발행 당시에 금액이나 변제기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후일 확정시킬 의도로 어음 금액이나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교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뭐 금액이나 또는 만기를 백지. 뭐 오늘 변제기가 언제쯤 변제기 그러니까 이제 지급일을 뭐 한 달로 할까 아니면 두 달로 할까? 뭐 불확정적이에요. 그 한 달에 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또 한 달 더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블랭크를 하고 나중에 내가 확정한다. 그 상대방이 오케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금액도 그렇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백지엄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또 수취인란을 백지로 해서 금융업자에게 어음 할인을 받는 데에도 백지엄이 쓰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백지엄의 필요성은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백지엄의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 백지엄에는 백지 발행어음이에요. 백지로 발행된 어음. 뭐 백지 인수어음, 뭐 인수어음. 백지 배서어음, 그럼 백지 보증어음. 어음인데 백지로 보증이 되어 있다. 누가 보증인이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인도 누가요? 나중에 들어온다. 지금은 블랭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행도 나중에 A가 할지 B가 할지 발행은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정당한 권한이 있는 누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백지 배서어음 여기 별표 하나 좀 쳐보세요. 이건 뒤에 나오는데 지금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배서했다. B는 C, A가 B. 그럼 뭐 B는 누구에게 할 거야? C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D. 여기 누가 들어갈까요? C. 어차피 C가 보충되어 있다. 이게 170 보충이에요. 그 170 보충은 블랭크가 되어 있더라. 당연히 거기 C가 하기 때문에 비워놨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서인, 보증인, 인수인이 먼저 배서, 보증, 인수 행위를 하고 발행인이 후에 발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백지어음, 백지보증어음, 백지인수어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예, 이거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백지어음의 성질 별표 치시고 이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미완성어음이다.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고 그러므로 이 백지어음인 상태로 인수 또는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직 미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충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보충하기 전에는 미완성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백지어음을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했다. 보충권에 의해서 이제 금액을 기재하고 만기도 기재하고 이제 퍼펙트한 뭐 어음으로 됐을 때 그때는 인수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할 수 있다. 우리 한 어음에만 인수가 있죠. 지급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채무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 사람이 오케이 하든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오케이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지급 제시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해서 완전한 어음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네모칩니다. 백지 보충권이란다. 뭐란다? 백지 보충권. 백지 보충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요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별표칩니다. 중요합니다. 백지어음의 요건. 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어음의 8가지, 그 다음에 약속어음의 7가지든 그 중에 어느 전부나 일부가 브랭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 이외의 것들이 뭐 해야 돼요? 블랭크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백지어음도 유한 어음행위 되기 위해서는 어음행위자의 기명, 날인, 서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 이외의 다른 것들이 블랭크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명 또는 서명 이외에 그럼 이건 그래서 우리 이외란 말은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 더 플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외에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음 금액, 수취인, 지급지, 만기 등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백지어음에서 볼 것인지 일람 출감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없을 때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람 출금은 한번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줘야 되는 그런 어음인가 이렇게 견해 대입이 있는데 지급도 안 됐을 때는 백지어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해의 대립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나친 견해의 대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학자도 아니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냥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명, 날인 또 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결이 어떻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백지 보충권에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칠판을 지울 때는 여러분들은 밑에 강의 자료를 읽고 계시라. 괜히 저를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명, 날인, 서명은 있어야 한다. 또는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백지 보충권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당연히 뭐가 된다? 그렇죠. 예. 백지어음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준다. 백지어음. 자, 우리 아까 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우리 어음의 성립 요건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이라, 법학에서 요건이란 말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갖춰도 될까요? 당연히 모두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 보세요. 백지 보충권 보시면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 백지의 보충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미치실까요? 백지의 보충권이 존재된다. 당연하고 이 점에서 불완전 어음과 구별됩니다. 자, 이렇게 백지 보충권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에 대해서 기명, 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의사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관설이 있다. 주관설. 그 다음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관상 보충에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기가 표준이 된다는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 객관설이 있다. 학설이 대립이 있다. 그리고 백지 보충권은 유무는 원칙적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자의 보충권 의사에 의해서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보충하면 되니까, 또 안 하면 안 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충권 수혜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 선의 취득자에게는 불완전 어음이라는 항변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절충설로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세요. 백지 보충이 있어야 되는데 학설이 주관설, 객관설인데 절충설도 있다.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일단 보충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백지어음의 효력동을 합시다. 효력.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효력은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으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백지가 보충되고 그 보충된 완전한 어음이 된 그 상태에서 뭐 인수를 하거나 지급하거나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백지어음을 가지고 지급 제시를 해도 적법한 지급 제시가 없는 것으로 소지인은 배서인 등 소구 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존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 아직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한 후에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반드시 보충한 후에 어음상의 권리를 인수하든 지급하든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이 백지어음의 소진에게 백지 보충권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요 판례 밑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 제시의 경우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되고 거절됐다면 배서인에게 대한 소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뭐 법원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 주세요.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오셔가지고 이 백지어음도 양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양도란 말은 배설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블랭크 되어 있는데 이 블랭크를 가지고 있는 B가 A에게 받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C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C는 또 D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백지어음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지어음은 백지가 보충됨으로써 완성어음이 되면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보충되면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 양도할 수 있는가? 보세요. 이제 B가 이제 백지어음 금액이 블랭크 되는데 곧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C에게 넘겼어요.
될까요? 안 돼요. 원래는 보충한 다음에 한다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리 보충하기 전에 혹시 양도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는 백지어음은 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자 미수칩니다. 백지어음은 보충을 조건으로 합니다. 왜? 보충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미완성 어음이고 무효가 아니지. 백지를 보충하지 않는다면 그 어음 자체는 바로 무효예요. 불완전 어음이 되기 때문에. 왜? 형식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백지어음은 보충권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 지급 청구권과, 그래서 이제 이 어음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백지 보충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간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음법상에는 없어요. 간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늘 이렇게 뭐 이런 거죠. 우리 간습법은 뭐예요? 간습과 간습법은 다르죠, 여러분. 간습과 간습법은 다르죠. 간습법은 뭐예요, 여러분? 간습법. 일정한 간행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여기에 법관에게 법적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행을 객관적으로 객관적 법 질서로 보호 가치가 있냐,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간행이 계속 반복되고 법관의 법적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법 질서에서 우리 보호 가치를 느꼈을 때 이게 관습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이렇잖아요. 민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뭐한다?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뭐한다?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간습법이 있어요. 뭐 상법도 그렇고 뭐 상간습법에 의하고 없으면 민법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습법을 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간행이 있었냐면, 이게 늘 어떤 지역에는 그 백지어음의 금액이 블랭크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당연히 A가 B에게 발행하면 B는 누구예요? 누가 보충한다는 걸 알고 항상 C에게 배서 양도했다. 그게 간행으로서 법조로 굳어버렸어요. 법조는 없지만 간습법으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보호할 가치도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간습법이 된다. 그래서 이 백지어음의 양도도 어떻게 해요? 거기 아까 봤던 것처럼 백지어음의 양도? 보세요. 간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언제? 보충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보시고, 즉 수취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해서, 수취인이 백지인 배서어음의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냥 일반 그 어음하고 같이 하면 된다. 어음하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지어음의 이제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선의취득은요, 우리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은 여러분, 무권리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잠깐 이거 어떻게 해요? 빌린 사람이 A에게서 A가 노트북을 B에게 빌려줬어요. 그죠? 빌려줬는데
이걸 한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걸 C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B는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선의취득은 동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노트북을 임대차 빌려줬다. 얘는 누구야 그럼? 임대인. 얘는 임차인. 한 달만 빌려 쓰자. 한 달에 얼마? 5만 원만 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 얘가 어떻게 해요? 빌려 쓰고 있어요. C가 누구냐? B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거 나한테 팔 수 있니? 해서 매매를 했다. 그래서 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권리자예요. 이 매매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한 매매고 거래 유통. 그 다음에 얘는 진정한 소유자로 믿었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둘 사이에서는 양도인이 되고 C는 양수인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고 이 매매가 유효한 매매이고 그러면 이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이럴 때 이 C가 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도품이나 유실물이었다. 민법에 의해서 도품이나 유실물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상법에는 도품과 유실물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이게 특칙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민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해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된다. 일단은 이 동산에 대해서 민법 249조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그다음에 이 매매 자체가 유효하고 그다음 뭐예요?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는 어떻게 한다?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선의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선의취득. 예. A가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요. 소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자 우리 상법이나 어음수표법은 도품과 유실물에도 어떻게 해요? 선의취득 인정된다고 했어요. 제가 보면 민법하고 특칙이다고. 자 이걸 유실했다. 그럼 이 백지어음에 지금 누가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출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유실했어요. 지나가던 B가 이걸 어떻게 해요? 주웠어요. 습득했습니다. 백지어음이네. 금액도 있고 만기가 없네. 이해됐습니까? 그런 백지어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돈 줄 게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니?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예, B가 나 지금 이 백지엄 그 3억짜리가 있는데 만기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너 혹시 이거 받을래? 얘가 배서했다. 그러면 이 어음에 대해서 얘가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게 바로 선의취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보세요. 백지어음에 관해서 어음의 양도 방법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럼 C는 선의취득 인정돼요. 어음법 16조 77조. 예컨대 백지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누가? 얘가. B가 양도인. 이거 다음에 우리 진짜 중요하게 할 겁니다. 배서에서. 예. 양도인이 뭐예요? 지금 주석기 때문에 배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무권리자이더라도.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배서 또는 단순한 인도 등 어음법적 양도 방법에 의해서 백지어음을 취득한 양수인이 그 자를 정당한 권리자를 믿고 그 믿는데 가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선의이고 어음수표는 그냥 무가실이 아니라 무중가실이에요. 이 배서는 유효하고 이랬을 때 이분이 뭐예요? 그 백지어음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합니다. 이해됐나요? 우리 선의취득 제가 민법까지 예를 들고 요거 이제 특별법인 상법에 의해서도 어음수표법에도 적용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다. 뭐다? 얘는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 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증을 잊어먹었다. 그럼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죠.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민증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죠.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백지어음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를 어음수표를 잊어먹었다? 권리를 잊어먹은 거야, 안 잊어먹은 거야? 안 잊어먹은 거야. 다시 발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정한 권리자는 어떻게 돼요? 법원에 공시채고합니다. 그래서 알립니다. 옛날에 이제 신문 기퉁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표를 주시거나 어음을 주신 분은 언제까지 그걸 빨리 신고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 휴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시채고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선이잖아요. 무중과실이잖아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기 줬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죠. 그러면 법원에서 뭘 하냐? 재권 판결을 합니다. 재권 판결은 고난을 배제시킨다. 즉 그 어음수표는 휴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럴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얘는 선의취득했고, 이럴 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거래 유통을 신뢰한 이런 사람을 선의취득자를 보호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재권 판결이에요. 그래서 거기 6번에 보시면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이 있습니다. 백지어음에 대해서도 항변이 절단이 인정된다. 자, 항변이란 말은
거절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급 제시, 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항변이야. 그럼 항변이 절단된단 말은 지급 제시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이 없다는 말,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급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항변이 절단된다. 예. 따라서 백지엄에 관해서 어음 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한 인적 항변 사유, 인적 항변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거고 물적 항변 사유는 당사자 이외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항변 사유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있어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백지엄을 취득하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인적 항변을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즉 뭐예요? 항변이 절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채권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지엄에 관해서도 완성된 어음과 동일한 유통 방법이 인정되고 유통에 보호되기 때문에 공시 최고에 의한 채권 판결이 인정된다. 이런 방법. 그래서 이 사람은 회복시킨다. 알았죠?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와 누구? 선의취득자 간에 권리관계 우선이 있다. 그럼 이게 이 어음에 누가 보충을 하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다. 그럼 얘도 지급 제시할 거고 얘도 지급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A든 C든 둘 다 무슨 관계?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물건은 우리가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지만 채권은 순서가 없어요. 채권자 평등주의예요. 먼저 행사하는 사람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설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서로 빨리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채권 판결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백지엄에 대해 채권 판결을 취득한 자는 채권 판결한 자는 보충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물어봤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숙제를 내려 했는데 이거 그냥 지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채권 판결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지어음의 완성 보충이에요. 백지 보충권에 의해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이지만 보충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즉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이기 때문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서 제시 또 거절 증서 작성 어음에 청구함에 이를 보충해야 된다. 이를 바로 이 백지 보충권은 동그라미 칩니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예요? 단독행위 중에서도 어떤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권리자의, 자 적어보세요.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 효과 발생.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이. 그래서 보충하는 것은 그냥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형성권이다. 중요합니다. 자, 보충권의 행사 시기가 나오죠. 자, 보충권의 시효에 대해서 어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우리 19페이지 만기가 백지인 경우 백지엄의 보충 행사 시에 대해서 민법 162조 2항에 따라서 20년이라는 견해. 20년이란 말은 채권은 20년이다. 그래서 20년 안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지 보충권은 민법의 채권으로 보고 162조 2항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그죠? 그때 20년. 그 다음에 시채권으로 보면 10년. 상행위로 보면 우리 상사채권은 5년. 그 다음에 원인관계 채권을 고려해서 미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라는 견해. 어음과 같이 3년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어음 시효에 따른다. 판례는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 어음 시효 3년을 따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민법 배웠잖아요. 10년짜리, 20년짜리, 그다음에 상법은 5년짜리. 그러면 어음은 특별하기 때문에 3년짜리다. 자, 그럼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일 때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3년 내 또는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치세요. 보충권의 남용이 있어요. 자, 금액에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금액에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원래 그 3천만 원을 보충해야 됩니다. 3천만 원을 보충하는 보충권이 있는데, A에게. A가 여기다가 얼마를 보충했냐? 바로 5천만 원을 보충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건 3천만 원 가지고. 이게 바로 보충권의 남용.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부당 보충의 항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충권을 남용했다. 자, 의 보세요. 백지어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보충권의 범위와 보충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보충하는 것을 백지어음의 부당 보충 또는 남용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까지 기입할 수 있는데 3천만 원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취득제도인데 보충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백지어음 행위자는 보충된 문헌에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미리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한정한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부당 보충된 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음 행위자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그다음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 효과 4번 보충권자에 의해서 흥결된 어음 요건이 보충되면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이 되고 백지어음 발행, 배서, 보증도 모든 어음이 문헌에 따라서 그 효력을 어떻게 해요? 발생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보충되면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뭐 소급설이 있고 불소급설이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백지어음상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백지어음의 보충시로부터 완전히 어음행위를 발생한다. 불소급 시설. 그 다음에 백지어음상의 한 어음행위 성립시기는 그 행위지이지 보충시는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권의 존속. 자, 백지어음 행위자는 사망, 무능력, 대리권의 흥결이 없어도 백지 보충권은 존속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백지 보충권을 부여한 이상 백지권을 해수하지 않고 보충권만 철회에 기체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부 이제 발행에 대한 교부하고 이 발행에서 형식적 요건이 연결되어 있는 이 백지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발행에서 대리입니다. 이 대리는 우리 또 민법에 나와 있는 대리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